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비급 99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이어진 정비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청약시장, 분양시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드릴 것이고요. 또 그 결과들이 내년도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전망까지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 서울전화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수비급 99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3분기에 그 정비사업 진행 결과 다 마무리를 못했네요.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분기 남아있는 부분 이어서 또 4분기까지 쭉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3회차에 걸쳐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별도의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요즘 이제 모여서 강의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고, 근데 뭐 온라인이다 보니까 다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합쳤을 때 분량이 한 2시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년치의 진행 경과와 그리고 내년도 전망까지 다루려면 그 정도 시간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올해의 상황과 그리고 내년도 전망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또 막연하게 예측들을 하시겠지만 시장 지표를 보면 전혀 결과가 딴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상업용 부동산들 업무시설부터 시작해서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주요 지역의 매매 가격들이 오히려 작년도 상승률보다 더 높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나 공실률 그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해석하기가 더 난해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 분석의 결과로서 개별 사안별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될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샘플들 같이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본격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 정비사업 주요 사업 진행 결과 중에서 신월곡 1구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아갔죠. 지금의 정비사업 시장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다면 커다란 훈장을 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월곡 1구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청량리 지역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과거에 슬럼화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기름 뉴타운이 전체 뉴타운 사업 중에서 꽤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한동안 그 흐름이 조금 이제 끊겨 있다가 이런 신월곡 1구역 같은 곳, 기름 뉴타운 인근에 새로운 정비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강북 지역 안에서 서울 도심권, 4호선을 이용한 서울 도심권 이동이 이 정도로 편리하면서 또 대규모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따져서 어떤 접근을 하실 때 빼놓으실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청약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적정한 예산을 갖고 청약과 정비사업 단계에서의 진입 양쪽을 놓고 저울질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단계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천 3구역에서 보실 것은 특이사항이 있죠. 2008년도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가 일몰제 위기에 몰렸던 곳입니다. 해제되느냐 마느냐 그런 위기에 이제 몰렸다가 기사 회생해서 올해 7월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정식으로 나아간 곳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개별 지역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몰제 위기에 몰렸다가 조합 설립까지 다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강남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강남과 꽤 가까운 위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근데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청약을 기다리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일은 아니겠고요. 이 단계에서 내가 들어가겠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주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진행된 그 정비 사업 분양 단지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할 곳이 바로 이 수색증산 유탕, 그중에서도 수색 13구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전체 단지를 놓고 평균 경쟁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2분기까지 뭔가 이제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3분기에 몰려서 이제 대거 지원을 하신 부분도 있었고, 전체 평형대별로 책정된 분양 가격 자체가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대중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내는, 또 교통 여건도 개선되는 그런 장점이 부각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청약 경쟁률은 어떠했는지 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몇몇 곳에 9억 아래의 분양가로 책정된 교통 요지, 새롭게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곳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률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 1,464세대 공급이 되죠. 뭐 대규모로 공급이 되고 건폐율은 2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23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전용 면적이 3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20제곱미터까지 좀 넓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명에서 딱 나타나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라는 단지명을 달고 열심히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률 결과를 보시면 전체 평균 경쟁률이 340.3대 1이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 2, 3위를 평형대별로 체크를 해보자면 38평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세대 공급하는데 7,900명이 넘게 지원을 하신 것이죠.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 자체가 4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7대 1까지도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단지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몇 년간 반복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만 청약에서 당첨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나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청약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가는 의외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낭패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또 하나의 이 활로를 좀 개척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항상 같은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셔야만 가능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경쟁률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내가 과연 이 경쟁률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 판단 감각을 좀 길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분양 단지를 보시면 역시나 이 기름 역세권의 또 하나의 이 재개발 분양이 이루어졌었고요. 개포주공 1단지 이 강남권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앞에서 이제 개포 4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만 보시면 최고 가점 79점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15억이 넘는 평형대가 많았죠. 대출 전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이다라는 예측, 함부로 그런 예측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전혀 대출과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상계 6구역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또 최고 가점 75점으로 성공 예정 분양이 이루어졌었고요. 강동에서 천호 1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중흥 S클래스가 이제 분양을 이루었죠. 강동 쪽의 분양이 그래도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권의 소규모입니다만 대치 9마을 재건축을 통해서 대치 프루지오 서밋도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1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진행됐던 지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몇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유사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는 이제 분양을 하고 한 곳에서는 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아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비 사업에서 이렇게 선순환의 열차를 타고 계속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들, 그런 곳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 묻어두고 언젠가는 되겠지, 10년 정도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 지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양일 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는 긴 단지명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양동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도 하고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양동 일대 전체 뭐 재개발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자양일 주택 재건축처럼 분양까지 이르는 곳들은 과거에, 지금은 없어진 법안입니다만,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진행됐던 곳들입니다. 남아있는 곳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현 상태에서 새롭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여건입니다. 노후도 요건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이외에 다른 곳들도 용산에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투자를 하듯이 여기도 묻어두면 왠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함부로 가지셔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천호 성내 3구역 재개발 강동 쪽에 계속 분양 물량이 잡히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수색 13구역 이외에 수색 6구역과 증산 2구역, 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계속 성공적인 분양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도 서울에서 이미 이 34평형 10억을 넘기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아서 그래도 어떻게든 서울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계속 관심 갖고 공략을 해보셔야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신정 뉴타운 인근의 신월 4구역 신목동 8학원에서는 특이한 점이 청약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만점. 여러분들 지금 청약가점 내 점수가 몇 점 정도인지 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점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죠, 정말. 그 다음에 입주단지도 쭉 살펴보시면 반복되는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영등포에 또 입주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가현 힐스테이트 신촌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부가현 1-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이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서 이제 남아있는 차기 주자가 되는 것이고, 1-1구역이 먼저 입주를 했는데 가장 최근 거래가는 14억 7천만 원으로 잡힙니다만 급매물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 단지 자체에서도 입주권이 16억 이상의 이제 거래가 된 사례도 있었고, 일반적인 이 지역의 아현뉴타운, 부가현뉴타운의 34평형의 일반적인 가격은 16억에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현뉴타운, 부가현뉴타운은 지난 10년간 좀 확장하자면 15년간의 전체 뉴타운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위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달라져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강남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의 주요 지역으로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국제 빌딩 주변 4구역 재개발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정말로 용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희소하게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용산 중에서도 이 용산다운 용산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단 쪽부터 한남뉴타운이 있는 이 동쪽까지 뭐 서빙고, 동빙고, 뭐 이천동부터 이 한남뉴타운까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거기를 제외한 곳들 더 먼저 보시죠. 뭐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산다운 용산은 아닌 곳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공원의 남단 쪽에 있는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초기 단계에 있고, 또 한남뉴타운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의 새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정말 희소성 높게 용산에 만들어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많은 뭐 실거주 수요 혹은 투자 수요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개포시형 재건축도 이 개포지구도 반포지구 그 뒤를 이어서 계속 활발하게 남아있는 지구들의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가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얘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놔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1,505세대를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34평형의 실거래가가 11억 5천만 원으로 최근에 집계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면목 3구역 아파트의 투자 금액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연한 정비 사업의 환상을 꿈꾸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2억, 3억 내 돈 막 쓰시죠.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이 면목 3구역 재건축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34평 11억 5천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 겁니다.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좀 포장된 미래에 대한 개발호조야 개발 압력으로 포장된 이미지에 취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약간 조용한 듯 하지만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이름값은 조금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지역의 이름값은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전혀 다른 상품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냉정함을 찾으시고 환상을 쫓아서 투자를 하지 마시기를 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투자의 결과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결과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넘어와서 이제 둔촌 주공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지죠. 전체 세대수가 12,000세대, 예정된 세대수가 12,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12,000세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서울의 분양 승인 실적이 4만 호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 전체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2만 5천 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단일 단지가 지금 12,000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반적인 공급 규모 대비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성이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단지에서 진행될 그 결과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을 할지에 대한 그 결과가 서울에 남아있는 다른 단지들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허그에서도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서로 좀 강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 분양 물량이 4,786세대입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이 6,181세대. 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들, 최근에 진행되어 왔던 재건축 단지들 대비 전체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선호도가 높은 84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소형 평형대만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몇몇 남지 않았던 저밀도 지구의 아파트,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저밀도 지구 아파트의 이 대대적인 재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포지션이 전체 세대 중에서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올해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미안 원밸리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큰 규모를 예정하고 있는 주요 단지들 분양이 올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순차적인 서울의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뒤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격의 안정화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안정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4,786세대, 조합원 6,181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단계를 보시면 2006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그 전 단계 관리처분 전 단계까지 큰 무리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2017년 5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 신고까지 현재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이제 분양까지 이어졌겠습니다만 하필이면 그때를 즈음해서 허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가격에 대한 통제 규제가 심해지면서 조합에서 이제 한 발 뒤로 늦추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가격을 좀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차이가 꽤 크죠. 조합이 원하는 가격 평당 3,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허그에서는 2,970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환산을 해드리자면은 34평형의 경우에는 대략 분양가에서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정되었던 이 4,0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분 34평형 이하죠. 개별 평형대별로 이 평당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이 둔천주공 재건축 단지의 사업비에서 약 6,5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가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후분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규모가 워낙에나 크기 때문에 사실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도에 조합이 원하는 가격과 그리고 허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 그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거의 마지막 남은 그래도 반포나 개포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많은 세대가 잡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경쟁률은 결코 낮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감수하고 보셔야 되겠죠.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올해 그 조합원들 투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규모이니만큼 현대건설, 또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건폐율 18%의 쾌적성을 지닌 이 단지 구성이 가능한 상태고요. 12,000세대가 넘는 공급을 이루게 됩니다. 35층까지 총 85개 동의 대규모 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 분양이 진행되는 84제곱미터 이하의 가장 작은 게 29제곱미터까지 이 소형 평형까지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되고요. 또 가장 큰 평형대 156제곱미터까지 10평형대부터 50평형대까지 고르게 평형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과정에서는 건축심의 통과가 이루어졌었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다가 좀 뒤늦게 이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스카이브리지라는 게 들어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건축심의가 더뎌졌었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던 이 디자인이었는데 결국은 이 스카이브리지 안에 커뮤니티 시설은 넣지 않고 통로로만 이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약간 수정을 해서 건축심의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4분기에 진행된 주요 정비 사업장의 진행 내용들과 또 분양 또 입주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신반포 사지구 일단 건축심의 통과됐다라는 요 소식까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 설명 못 드린 부분 다음 시간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분기의 정비사업 시장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4분기로 넘어와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4분기 가장 마지막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꼭 놓치시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